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요약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클래스를 하나만 정의하지 않고 보통 여러 개를 정의할 거고, 그러면은 클래스 간에 그 프로그램 내에서 말하는 거예요. 클래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객체들 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요거의 종류에는 상속, 구체화 두 가지가 있고, 얘를 그냥 같이 서브 클래싱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서브 클래싱에 맞는 예인데, 구체화도 서브 클래싱의 한 예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클래스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 정적 관계라 그래요. 소스를 수정하지 않는 한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객체들 간의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 포함 관계 이렇게 돼요. 이건 is A, has A. 그리고 이들은 동적 관계라고 그래요. 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 관계를 맺었던 객체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드를 수정하지 않아도 코드가 실행되면서 맺어진 관계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예제 든 것도 어떤 게임에서 캐릭터가 초반에는 칼이라는 무기를 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총을 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좀 논리적인 개념에서 언급하는 개념입니다. 사용하는 관계다. 다른 객체를 내가 사용하는 관계다.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의미를 보통 얘기하는 거고, 포함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보다는 물리적인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다른 객체를 클래스의 멤버로 유지하는, 멤버로 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관계인데 그 사용하는 관계가 너무 자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포함 관계로 모델링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 안에 사용 관계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포함하는 이유가 뭐냐? 보통 포함하는 이유는 홀 파트 관계라고도 하죠. 보통 이게 가장 흔한데, 어떤 전체를 그림을 그릴 때 그 부분들이 요소들이 이제 홀 파트, 뭐 빌딩 안에 뭐 방들이 있고, 그렇죠? 학교 안에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고, 뭐 이런 거죠. 컴퓨터 안에 CPU, 뭐 이런 HDD, 하드 같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델링할 때 해세의 관계가 되지만 전체와 부분, 사람이면 뭐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개체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이런 관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교수와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라든지, 지도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홀 파트는 아니죠. 홀 파트는 아닌데 좀 편하게 우리가 프로그래밍 또 터졌나? 파랑색 안 쓸래. 홀 파트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용 관계이더라도 실제적인 홀 파트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 편리하게 그 모델링하기 위해서 멤버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고 요 두 개의 측면에서 보면, 상속하고 구체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얘는 자식 클래스라는 하위 클래스를 정의할 때도 뭔가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상속은 계층적으로 어떤 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 해줘요. 분류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내가 내 프로그램 안에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같이 모델링 해야 돼요. 근데 강아지하고 내가 모델링하는 그 세계에서 강아지와 고양이가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든지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얘의 공통된 부분을 여기다가 구현하고 여기서 잘라진 부분, 강아지와 고양이가 차이나는 부분만 여기다가 구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현할 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요 펫을 이용하면은 얘네들을 만들기가 좀 더 편해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애완동물을 만들더라도 공통된 부분은 여기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뭐 햄스터라든지 뭐 등등을 만들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 편해요. 하지만 구체화는 뭘 구체화한다고 해서 자식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건 없어요. 도움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별로 도움이 안 돼. 하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는 뭐가 생기냐면은 그 범용 리모컨이 생기는 거예요. 리모컨. 둘 다 똑같이. 얘도 범용 리모컨.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할 때 강아지와 고양이를 처리할 때 강아지로 처리할 수도 있고 고양이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뭘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펫이라고 하는 타입으로도 얘 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 때 펫을 받는 함수를 만들게 되면 이 함수는 고양이도 인자로 넘길 수가 있고 강아지도 넘길 수 있고 아직 구현이 안 된 햄스터도 나중에 만들면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어떤 A가 있을 때 여기에 pet P를 유지하는 거랑 dog D를 유지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죠. pet P를 유지하면 요 A는 여러 종류의 애완동물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유지하면 뭐만 유지할 수 있어요?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근데 마찬가지로 구체화는 이름이 같은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어주면은 범용 리모컨이 생겨가지고 뭐 우리 예제를 봤던 게 flyable. 그러면 날아다니는 애들, fly란 메소드 가진 애들은 다 요 리모컨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이득이 없으면 이거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얘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구체화를 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건 없지만 얘네들을 여러 개 애들을 묶음으로써 내가 이 범용 리모컨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범용 리모컨을 얻으면은 우리가 객체적으로 얘기하는 그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게 우리가 첫 시간에 그 1장에서 소개한 if문이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컨이 뭘 가리키냐에 따라서 플라이를 누르면 이 리모컨이 플라이어볼 리모컨인데 얘가 꿀벌을 가리키면 꿀벌이 날아다닐 테고 비행기면 비행기가 날아다닐 테고 나비면 나비가 날아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좀 봅시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문법적인 거를 보면 상속을 할 때는 우리가 extens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리고 그 구체화를 할 때는 implements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extens는 몇 개만 하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만 할 수 있고 implements는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할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정의할 때 A extends, C implements,
implements 뭐 D, E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C를 상속받아서 정의할 것이고 D와 E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얘는 하나만 올 수 있고 여러 개 올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냥 클래스 B 했다. 뭐 여기 implements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얘의 부모는 뭐가 된다? 오브젝트가 돼요. 오브젝트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애들의 부모, 조상에 가면 늘 꼭대기에는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그 오브젝트가 있는 게 왜 되게 유익하냐면은 이 오브젝트라는 리모컨에는 뭘 유지할 수 있어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 있다는 게 되게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펫이 있는데 펫은 그 다음에 정의할 때 익센스 뭐가 없죠. 그러면 펫의 부모는 없는 게 아니라 뭐다? 오브젝트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상속 계층도라고 그럽니다. 계층도. 그러면 얘를 계층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펫, 도 이렇게 그려져요. 독의 부모는 펫, 펫의 부모는 오브젝트. 그리고 자바는 단일 상속이기 때문에 이런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은 이 그림이 어떤 모습이 되냐면 트리 형태가 돼요. 트리.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료구조를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트리라고 하는 자료구조는 루트라고 하는 특수한 노드가 있고 그 밑으로 노드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로는 늘 그러니까 루트에서 어떤 노드까지 가는 길은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리는 루트라는 노드가 있고 이 루트라는 노드로부터 다른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니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걸 가는 길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되죠. 그럼 이런 구조는 트리가 아닙니다. 트리가 안 돼요. 트리가 아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에는 다중상속을 할 수 있는데 다중상속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게 트리 구조가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바는 트리 모습이 된다. 상속 계층도는. 그리고 항상 맨 꼭대기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이 존재합니다. 그럼 강아지는 펫이라는 리모컨으로도 조작할 수 있고 오브젝트라는 리모컨으로도 조작할 수 있고 독이라고 하는 강아지 객체는 요 타입의 변수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브젝트는 모든 종류의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보면 펫은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죠? 펫 클래스는 메소드를 setName, getName, makeSound 하니까 몇 개를 갖고 있어요? 3개를 갖고 있어요. 3개를. 여기는 몇 개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독은 몇 개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도 돼 있지만 얘는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얘도 여기 있는 요 3개를 다 물려받고 요거는 얘가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덮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메소드의 수, 또 유지하는 멤버의 수는 밑으로 갈수록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위로 갈수록 적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은 다 밑으로
얘가 원하든 싫든 좋든 다 받게 돼요. 다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public string은 필요 없고 void foo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메소드를. 그러면은 강아지는 캣은 메소드가 몇 개? 3개인데 강아지는 몇 개가 돼요? 메소드가 이제 4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강아지 객체를 펫에 유지했어요. 펫에 유지하면은 그 리모컨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가 될까요? 펫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3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요 3가지만 할 수 있어요. 얘가 가리키는 게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강아지는 기능이 4개가 갖고 있더라도 얘로 이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이 리모컨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펫이면 펫 리모컨에 의해서 요 3개의 메소드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메소드를 부르게 되면 여기에 있는 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게 실행이 돼요. 얘가 뭘 가리키고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지워졌는데 얘가 고양이를 가리키면 고양이는 야옹거릴 거고 강아지를 가리키면 멍멍이 출력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리모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리모컨에 있는 메소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윈도우는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어요? 오픈, 클로즈 2개 갖고 있죠. 근데 저 그러니까 오픈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죠. 그래서 얘도 그리면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점점으로 그려요. 여기가 오픈어블이고 얘는 윈도우예요. 그러면 얘는 메소드를 하나 갖고 있고 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픈어블이라는 리모컨을 갖고 윈도우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오픈어블이라는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만 할 수 있어요? 오픈만 할 수 있어요. 클로즈는 못해요. 클로즈를 하려고 그러면 이 리모컨이 필요해요. 이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리모컨을 쓰면 2개를 다 할 수 있지만 얘를 이용해서는 오픈이라는 메소드만 쓸 수 있고 실제 실행되는 거는 얘는 실행되는 게 아니라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뭘 가리키고 있는지. 얘가 창문을 가리키면 창문이 열릴 것이고 문을 가리키고 있으면 문이 열릴 거고 서랍이면 서랍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리모컨 갖고 뭘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는 건 뭐고 그 유지된 리모컨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은 그 가리키는 애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 실행되는 거, 요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오브젝트라는 리모컨, 펫이라는 리모컨, 독이라는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어요. 윈도우는 오픈어블이라는 리모컨, 윈도우라는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윈도우라는 객체를 오픈어블이라는 리모컨에 유지하고 있으면 그거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메소드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실행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메소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슬라이드는 안 넘기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p.make sound라고 호출했어요. p.make sound. 그리고 여기에 p.get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다라고 치면 이것도 모르겠다. 얘만 놓고 봅시다. 얘만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p.make sound를 하면 이게 실제 이 f가 실행됐을 때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는 미리 결정할 수 있어요? 요 코드만 보면 컴파일러가 이게 뭐가 실행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실행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실행 시간에 이 인자로 어떤 애가 오느냐. 강아지가 오면 강아지의 make 사운드가 불러줘야 되겠고, 고양이가 오면 고양이의 make 사운드가 불러줘야 되겠고, 뭐 햄스터가 오면 햄스터의 make 사운드가 불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실행 시간이 되어야지만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이내믹 바인딩, 다른 말로 또는 late 바인딩이라 그래요. 거꾸로 static binding, early binding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들은 어떤 함수가 호출될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컴파일 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컴파일 시간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void foo int n, void foo float f 뭐 이런 게 있다. 그런데 내가 foo 3 또 foo 1.5f 이렇게 부르면 이 함수는 어떤 함수를 부를까요? foo 3은 요걸 부르겠죠. 그렇죠? 요거는 요걸 불러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보면 이건 컴파일 시간 때 얘가 어떤 함수를 부를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요런 방식, 요거예요. 요건데 객체 지향이 되면 이런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되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늦은 바인딩 또는 다이나믹 바인딩이라고 그래요. 실행 시간이 돼야지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메소드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레이트 바인딩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혹시 C++를 들으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레이트 바인딩을 원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C++에서는. C++ 들은 사람 없나?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C++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 구체적으로 수식어를 넣어줘야 돼요. virtual이라고. 가상함수. 그래서 가상함수라고 해줘야지만 그게 레이트 바인딩을 적용시킵니다. 근데 자바는 모든 애들을 기본적으로 레이트 바인딩 위주로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C++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 다양성이라는 놈이 제대로 동작하려면은 하나의 리모컨에 다양한 종류의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유지된 객체가 뭔지에 따라서 실행되는 게 결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다 레이트 바인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양성이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이 리모컨이 펫인데 강아지 가리키고 있으면 강아지와 관련된 어떤 게 동작이 돼야 되겠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고양이와 관련된 게 동작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 요 두 가지 경우에 얘를 만드는데 내가 이 오픈이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안 했어요. 이 경우에 구현을 안 했어요. 구현을 안 하면 얘는 메소드는 가지고 있는데 구현이 안 돼 있어요. 정의가 안 돼 있는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바에서는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를 뭐라 그러냐면 추상 메소드라 그래요. 추상 메소드. 선언만 되어 있어요. 정의는 안 돼 있고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가 되어 있고,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뭐가 돼야 되냐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추상 메소드 가지면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저렇게 또 abstract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뭘 못하냐 하면은 객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pet p equal new pet 이건 안 돼요. 근데 pet p에서 new dog 이건 돼요. 강아지를 생성해서 리모컨은 어디다 유지해요? pet에 유지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데 pet 자체는 생성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생성이 될 테고 p.make sound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make sound는 pet에는 정의는 안 돼 있고 선언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오픈어블 인터페이스에 오픈이라는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죠. 선언만 되어 있는데 앞에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도 인터페이스에 선언되는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추상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저 앞에 퍼블릭이 안 붙어 있는데 안 붙어 있어도 쟤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메소드가 돼요. 퍼블릭 메소드가 되고 내가 얘를 안 만들면 얘를 구현하고 있는데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얘는 함수를 하나 갖고 있는데 선언만 되어 있는 함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얘가 뭐가 될까? 함수는 있는데 선언만 되어 있어. 그러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죠. 추상 메소드를 갖고 있으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implements open업을 했는데 오픈을 정의 안 해. 그럼 얘는 일반 클래스가 안 돼요. 추상 클래스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저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소드들은 반드시 구현해 줘야지 이 클래스가 정상적인 클래스가 됩니다. 정상적인 클래스라는 것은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이해됐어요?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또 이제 C++ 차이점인데 항상 우리는 여기다가 abstract 키워드를 쓸 수 있어요. abstract 키워드 쓰면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겠고 추상 클래스가 되면은 new dog이 안 돼요. new dog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그대로 남기려면. 아니면은 이 메소드를 정의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은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추상 클래스를 정의하는 게 아주 간단해요. 저 abstract 키워드만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 넣어주면 돼요. 근데 그 C++에서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런 기능은 없고 추상 클래스를 만들려면은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C++를 아시는 분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또 더 설명해야 되는데 어디다 설명을 할까? 보통 상속은 깊이가 깊지 않아요. 너무 깊게 안 만든다는 거예요. 상속은 깊게 안 만들고 3, 4 그 정도 깊이만 들어가도 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속을 너무 이렇게 뭘 받고 뭐 계속 하는 거는 너무 복잡해져서 쓰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깊지 않고 또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펫이 있는데 펫을 상속받는 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개수는 많아봤자 10개 미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저런
오픈어블 같은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얘를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다. 특히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 이름이 컴페어러블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얘는 자바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클래스가 얘를 구현하고 있어요.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이는데, 만약에 어떤 인터페이스 i가 있었어요. 여기에 f라는 메소드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클래스가 요 i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 필요해서 여기다가 f 말고 g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g를 여기다가 i에다 넣는 순간 어떻게 될까? 이 기존의 1000개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 컴파일 하게 되면은 다 문법 오류가 나요. 왜? 얘를 구현하고 있지 않으니까 오류가 납니다. 그 오류를 없애주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요 클래스를 뭘로 만들어요?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g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뜯어 고치는 순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던 클래스들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가 쭉 발전하다가 자바 8에 아주 새로운 게 여기에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기존하고는 아주 차이가 나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얘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이 인터페이스들에 뭘 하나를 좀씩 추가를 해야 되겠어요. 요거를 지원하게끔, 요거를 사용하게끔 기존의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됐어요. 근데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수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잘 컴파일해서 잘 돌아가던 소프트웨어를 새 버전의 컴파일하면 어떻게 돼? 문법 오류가 나요. 왜? 얘가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전에는 얘가 없었어요. 얘만 갖고 잘 썼어요. 얘가 1000개를. 그런데 갑자기 자바에서 요 i에다가 요걸 넣었어요. 자바 8부터. 그러면은 내가 자바 8에서 내 기존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얘가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이 1000개가 다 에러가 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고민한 결과 내놓은 방식이 인터페이스에도 요 자바 7까지는 뭐만 할 수 있었냐면은 선언만 할 수 있었어요. 함수를 선언만. 인터페이스는 그 역할이니까 함수만 선언해 놓고, 왜 함수만 선언해 놓게 하면 좋으냐면은 이거를 여러 개 하더라도 문제가 안 나요. 다중상수 문제가 안 나요. 선언만 돼 있으니까 메소드들이 뭐 충돌 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쌓인 거야. 원래 선언만 해야 되는데 선언만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에도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인터페이스에 함수를 정의하게끔 하자. 그러면은 함수를 요 g를 넣을 때 어떻게 듣냐? 그럼 이렇게 빈 메소드로 넣어버려요. 빈 메소드면 이 1000개는 어떻게 될까?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합니다. 필요한 사람은 g를 쓸 수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같은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가지고 공통의 리모컨을 활용하려고 했던 애인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돼서 자바 8부터는 이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했다. 메소드를. 그래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하고 그걸 하게 한 이유는 객체 지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자바 라이벌이 확장하는데 그게 편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이해할 때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쓰시면 돼요. 아,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 같은 애들을 묶어주기 위해서만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자바 8부터는 디폴트 메소드라고 해서 인터페이스에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해버리니까 이제는 C++만 있던 자바에선 없었던 다종상속 문제가 여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안 나오나? 이씨, 왜 안 나와? 안 나와? 나와라. 안 나오네? 이런. 예제가 안 나오네. 아. 그럴 리가. 하여튼 이게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아마 설명을 또 할 거예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요 순간에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거는 자바 8부터는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는 해준다. 하지만 그걸 정의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뭔가 객체지향에서 객체지향적 프로그램 할 때 여기를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게 하면은 매우 어떤 좋은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를 부드럽게 확장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택한 초이스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객체지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선언만 해서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묶어주기 위해서만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이해했어요? 좀? 제가 말한 게 너무 말만 하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요거는 기억해야 될 게 클래스는 뭐예요? 객체의 틀을 정의하는 그거예요. 그러면은 객체의 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상태와 행위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멤버 변수들로 정의될 테고 요거는 메소드로 정의돼요. 그러면 추상 클래스라는 건 클래스이기 때문에 뭘 가질 수 있어요? 상태를 가질 수 있고 행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이니까 행위 중에 하나는 선언만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완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순간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 그 리모컨을 눌러봤자 선언이 안 돼 있으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상태와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행위 중에는 선언된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선언된 메소드가 없고 행위가 완벽하게 구현이 돼 있어도 자바에서는 얘를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추상 클래스로 만들면은 이 클래스의 객체는 뭘 못해요? 생성을 못해요. 인터페이스는 상태라는 건 원래 없어요. 상태라는 건 없고 뭐만 있어요? 선언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선언만. 그리고 이제 자바 8부터는 선언 대신에 플러스 정의를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선언도 할 수 있고 정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뭘 못 가져요? 상태를 못 가져요. 만약 인터페이스가 상태를 가진다. 그럼 이제 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얘 갖고 다 되니까. 얘하고 얘의 확실한 차이점은 클래스는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상태는 안 가져요.
상태는 안 가지고 원래는 뭐만 할 수 있다? 선언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클래스들은 얘를 구체화할 수 있고 얘를 상속받아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애를 요 리모컨에 아니면 요 리모컨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A라는 타입의 객체는 C라는 리모컨에도 유지할 수 있고 D라는 리모컨, E라는 리모컨에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항상 상태를 갖고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행위들은 상태를 사용할 것이다. 네. 목적의 차이? 우리가 상속 계층도를 막 만들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모든 애들이 객체를 생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면 이상적인 형태는 요 위에 있는 애들, 자식이 있는 애들들은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요것만 생성을 하고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리모컨으로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dog, pet이 아니라 cat 이런 거예요. pet을 생성한다. 애완동물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완동물이라는 리모컨에다가 강아지도 유지할 수 있고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햄스터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편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있는 애들, 단말 아닌 애들들은 다 추상 클래스. 함수가 선언만 되어 있든 완벽하게 되어 있든 상관없어요. 다 추상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밑에 있는 애들만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얘네들은 뭐만 써요? 리모컨으로만. 그리고 그 상속에서는 얘는 여기 있는 걸 쭉 다 불려봤죠. 그러니까 편하지. 얘 만들 때도 편하고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얘네들을 생성해가지고 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독을 pet, animal 해가지고 non-pet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죠. 그러면 얘는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animal A equal new animal 그럼 무슨 동물이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를 만든 이유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위에다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구현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듦으로써 이 리모컨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니멀이라는 리모컨, 펫이라는 리모컨, non-pet이라는 리모컨들이 생겨서 다양한 애들을 리모컨, 하나의 동일한 리모컨 갖고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냥 요거 갖고 요 리모컨만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 리모컨. 그래서 오픈어블, 플라이어블, 컴페어블, 리모컨.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플라이어블 F 이렇게 하면은 너 이 함수 쓰고 싶어? 그럼 네 것도 플라이어블 구현해. 그럼 여기에 쓸 수 있다. 그럼 이 안에서 하는 일은 플라이 메소드를 부르는 거 말고는 별다른 게 없어요. F.fly. 그러면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이 메소드를 가진 애들은 다 이 함수를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애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만든 애들도 플라이어블만 구현하면 이 함수의 인자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서브 클래스인 개념에서는 그 리모컨, 공통의 리모컨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고 구체화라는 개념이 있다. 오케이? 그리고 상속은 얘네들 간에 무슨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이수의 개념이 성립해야 돼요. 강아지는 애완동물이고 애완동물은 동물이어야 돼요.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면 하면 안 돼.
공유할 게 있더라도.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공유할 게 없지만, 상태 에러가 공유할 게 없지만 같은 이름의 메소드 가진 애들을 그룹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이라는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고 아주 효과적으로 모델링 해놨는데 그게 망가졌지, 자바 8부터.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원취지, 자바를 최초로 만들었을 때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개념, 그리고 클래스 중에 우리가 왜 추상 클래스로 바꿔주는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애니멀을 생성하면 그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생성 못하게 만들려면 여기다가 abstract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사용해서 정의하면 요 세 개는 객체를 생성 못해요. 얘네들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